우선 주기함수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주기함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f of x equal sin x다 이러면 이게 주기함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가라는 주제예요. 이럴 때 어떨 때 주기함수냐 하면 fx 플러스 p 이건 이제 피리어드의 첫자겠죠. 피리어드 주기라는 p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기함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p만큼 시프트를 해도 실제적으로는 p만큼 마이너스 p만큼 시프트 right인데 어쨌든 p만큼 시프트를 해도 그 값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렇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경우라고 하면 fx 플러스 p라는 것은 fx 플러스 p라는 것은 x 대신에 p, x 플러스 p를 대입해 보면 sin x 플러스 p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이거하고 같다 그러면 이게 sin x랑 같을 수가 있나요? 이거예요. 이게 이제 f of x 이런 놈이겠죠. 요렇게 우변하고 좌변이 같을 수가 있는가인데 어떨 때 같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되죠. 여기에서 sin x 플러스 p하고 sin x하고 어떨 때 같을 수가 있죠? p가 뭐일 때? p가 0은 취급하지 않아요. 피리어드라고 그럴 때. 어떨 때? 2파이 또요. 4파이 뭐 무진장 많죠. 이렇게 많은 중에서 가장 적은 값 이걸 피리어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결국은 sin x도 코사인 x도 탄젠트 x도 피리어드를 가지고 있다고요. 실제적으로는 sin x나 코사인 x는 2파이라는 피리어드를 갖고 있는데 탄젠트 x는 그거보다 짧아요. 파이라는 피리어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게 이제 주기함수라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in x는 주기함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주기라는 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만족할 때 p 중에서 가장 적은 값, 0이 아닌 가장 적은 값을 주기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주제가 y equal 즉 sin f of x equal sin x의 그래프. 여기다 물론 이제 세 번째는 y equal cosine x의 그래프 생각할 테고 y equal tangent x의 그래프를 생각할 텐데 이거 생각할 때 이제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은 sin x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sin x라는 것을 1사분면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게 pxy라고 했을 때 r이라는 반경이 있었고 pxy 있을 때 sin x라는 것은 결국은 요 값이었죠. 요것분의 요거 sin x니까 이게 시타라고 하면 요것분의 요거예요. 그러니까 sin x라는 것은 r분의 y예요. 그럼 잘 알다시피 이 시타가 0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0일 때는 y 값이 얼마예요? 0. 그죠? 그럼 0에서부터 출발해 갖고 점점 증가하면서 sin 세타가 여기까지 증가할 거라고요. 그죠? 증가하는데 그러면 이거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어떨 때냐 하면 만약에 y가 0이면 sin x는 이게 sin x라고 썼네. 그러니까 이거 xy라고 쓰고 이것도 sin x 이렇게 쓰니까 조금 좀 그렇죠. 이거 이렇게 씁시다. 이럴 때 a, b 이렇게 하자고요. a, b 그러면 r분의 a 물론 이제
r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관계인데, 그러면 이제 b가 0일 때 sin x는 0, 그리고 b가 이것처럼 r일 때 sin x는 1 이거잖아요. sin x는 1. 그러니까 0에서부터 증가한다 이런 얘기. 증가한다. 근데 증가하는 것이 직선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0 이게 y equal sin x라고 했을 때 x 값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면 0에서 출발해서 시타의 함수니까, 그러니까 이게 x가 된 거죠. 이 시타가 x가 되었을 때, x가 0일 때는 0, 2분의 파일 때는, 여기 2분의 파이라고 하면 2분의 파일 때는 1. 이거 직선도 아니고, 네? 어떤 형태를 취하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대충만 그 인터폴레이션 해봐도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이면서 이게 우리가 주기적이라는 걸 이미 알았어요. 2파이라는 주기를 갖고 있으니까 요만큼이 주기예요. 요만큼이. 이게 2분의 파이에다가 이게 2분의 3파이고 이게 파이라고 하면 2파이라고 하면 주기가 2파이니까 요게 계속해서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똑같이. 그게 이제 sin x의 형태이겠다. 그래서 sin x는 어떤 범위를 갖고 있느냐 했을 때 x는 모든 실수값. 그런데 y는 결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y는 이게 플러스 1이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걸 책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정해역, 치역 이랬어요. 정해역은 모든 실수,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그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풀이되는 것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런 되풀이되는 그런 이제 그 그래프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최대값 얼마예요? 1. 최소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겠습니다만은 요 면적이 얼마입니까? 요게 파란 걸로 얘기하면 면적이 파이 곱하기 1이니까 파이예요. 그럼 요거면 2분의 파이인데, 그러면 요것의 면적은 얼마일까요? 2분의 파이보단 적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미 했어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x dx. 이거부터 우린 했네. sin x를 그럼 배웠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sin x를 적분하게 되면 cosine x 마이너스 cosine x고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0, 2분의 파일 때는 0, 0일 때는 1. 그래서 1이 되네요. 그죠? 2분의 파일 때는 0, 0일 때는 1인데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1.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전체 면적은 2분의 파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은 요거는 2분의 파이보단 적을 거 아니에요. 2분의 3.14보단 적은데 2분의 1보단 또 크죠. 반쪽보단 크죠. 그러니까 요 면적은 결국은 2분의 1보단 크고 2분의 3.14보단 적은 1이다 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sin x는 이렇게 생겨 먹었다 라는 것이에요. 그 반면에 요 똑같은 것에 의해서 코사인 x는요. 코사인 x는 이렇게 된 거니까 a 값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r분의 이거야. 아까 어떻게 했나? 이게 b여야 되는데 sin x를 해놓고는 그랬네. r분의 b. sin x는 r분의 b였고 코사인 x는 r분의 a이니까 r분의 a라고 한다면 a 값은 0일 때는 1이고 그죠?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다르죠. 요거하고는 다르게 그때는 이렇게 감소해서 결국은 이렇게 감소하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일 거예요. 그럼 2파이까지만 그리면 여기까지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또 연속적이니까 왜 연속적이냐 하면 코사인 x도 똑같잖아요. 여기다가 코사인 x의 p가 코사인 x인가 묻는다면 p가 얼마라는 걸 안다고요? 2파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2파이라는 주기를 갖고 있어서 이게 코사인이 노란 거라면 여기에 또 다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있어서 그럼 이제 두 개를 같이 그렸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 사인은 이렇게 됐잖아요. 사인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 특성이 뭡니까? Y축에 대하여 역대칭이죠.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기함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함수. 그죠? 그러니까 기함수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네. 첫 번째 주기적이라는 것은 사인 x 플러스 2파이는 사인 x다와 더불어서 또 하나 뭐라냐면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다 이거예요. 이게 기함수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기함수다. 기함수. 그 반면에 요걸 보세요. 요거 어떤 거냐면 요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 것과 더불어서 요건 뭐였죠? 이렇게 된 거야. 이건 코사인 x죠. 코사인 x는 어때? 대칭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x 플러스 2파이는 코사인 x이므로 주기가 2파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 코사인 마이너스 x는요. 얼쌍코 사분면이니까 코사인 x하고 같다 해서 이건 우함수라는 것이요. 그래서 코사인 x는 우함수이고 사인 x는 기함수다라는 그런 특징도 알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탄젠트 x라는 건 결국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건 코사인 x분의 사인 x예요. 그럼 그래프상에서 보면 코사인 x분의 사인 x니까 코사인 x 요거란 말이에요. 사인 x 요거예요. 요것분의 요거. 그럼 0이지요. 네, 0이에요. 그러니까 요 점.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는 코사인 x 요 노란 거분의 사인 x 1. 근데 이게 0분의 1이니까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긴 점근선이 이렇게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잘 보면 요거 무슨 함수요? 우함수. 요거는요? 기함수. 그럼 이 탄젠트 x는요? 기함수란 말이에요.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지만 이것처럼 우함수분의 기함수 또는 기함수분의 우함수 이러면 기함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기함수라고. 기함수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테고 그럼 이 주기가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주기가 파이죠. 이건 독특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탄젠트 이거 주기가 파이라는 거 어떻게 쓴다고요? x 플러스 파이는 탄젠트 x하고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확인 들어갑니다. 자, 아까 한 대로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 맞아요? 3, 4분면. 그러면 3, 4분면에다 파이만큼 회전을 했으니까 탄젠트는 탄젠트이고 3, 4분면에서 탄젠트는 플러스니까 플러스죠. 그게 곧 요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우함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함수. 아니죠. 기함수. 아니죠. 이거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 갖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탄젠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탄젠트 x라는 걸 갖고 기함수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 이걸 이용해서 주기가 파이다라고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 세 가지가 같이 이제 그 이해가 되면 좋겠고 그런 내용들을 이것을 이제 함수 봤을 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를 함수로 봤을 때 거기서 코사인 함수만 우함수고 사인 함수, 사인 x와 탄젠트 x는 기함수고 그리고 코사인 x와 사인 x는 주기가 2파이고 탄젠트 x는 주기가 파이라는 것의 특징을 읽어낼 수 있으면 되겠어요. 다섯 번째 시타 이퀄 오메가 x 플러스 알파의 성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f of x가 사인 오메가 x 플러스 알파와 같은 경우일 때 이것의 주기는 뭐고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또 c 이렇게 있을 때 그 최대값은 얼마고 최소값은 얼마고 뭐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것의 최대값은 1이죠. 최소값은요.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각도하고는 상관없이 사인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그 앞에 가령 예를 들어서 책에서처럼 a가 있다 그러면 요것만의 최대값은 a. 여기다 마이너스 값은 안 써요. 마이너스 값을 쓸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값일 때는 그걸 안으로 밀어서 여기다가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꼭 a하고 a는 플러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다 씁시다. a는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요거 앞에 있는 텀의 최대값은 a, 최소값은 마이너스 a. 그런데 요것은 그만큼 더해준 거니까 전체의 최대값은 a 플러스 c 그리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c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여기는 a라는 값에 플러스를 안 했네. a 책에 있는 대로. 그럼 이런 가정이 없다 그러면 최대값은 a의 절대치가 최대값, 최소값은 a의 절대치 마이너스가 최소값. 뭐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그거는 뭐 별로 그렇게 더 부연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저기서 오메가가 뭔가예요. 오메가가 뭔가만 좀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f of x가 a 코사인 사인이라고 그랬네. a 사인 오메가 x 플러스 알파 플러스 c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주기적입니까? 뭐 사인이니까 주기 함수겠죠. 주기 함수라면 뭐하고 같은 거예요? f x 플러스 p가 f of x랑 같은 p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p가 존재할까요? 존재하겠죠. 그러면 f의 x 플러스 p라는 것은 결국은 이 p, x 플러스 p 대신에 x 대신에 요걸 대입한다 이런 얘기니까 요 식에다가 a 사인 오메가의 x 플러스 p의 플러스 알파의 플러스 c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a 사인 오메가 x 플러스 오메가 p 플러스 알파 플러스 c인데 이게 a 사인 오메가 x 플러스 알파 플러스 c하고 같을 수 있느냐 이거 묻는 거죠 결국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요것만 처리하면 된다고요. 오메가 p가 뭐면 된다고요? 그렇죠. 2파이. 오메가 p가 2파이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오메가 P가 2파이다. 왜? 별것도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메가 X가 있다면 X 대신에 P를 대입해서 오메가 P가 2파이가 되는 이 P가 뭐냐 이거죠. 이거 묻는 거예요. 주기가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메모라이즈 시키는 거예요. 오메가 P는 2파이를 말하는 것이다. 예. 오메가에다가 그 절대값을 표기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요. 절대값을 표기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책에 있는 대로 따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메가 절대값, 오메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럼 오메가 P가 2파이라고 그런다면 갑니다. 오메가의 절대값 P가 2파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오메가라는 건 뭐냐 하면 오메가는 2파이의 F를 말해요. 이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F를 이걸 주파수라고 그러는 겁니다. 주파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이 그 신호를 다룸에 있어서 저기 나오는 f of x라는 것은 a sin 오메가의 실제적으로는 이런 걸 다루는 거예요. 시간의 함수라고 생각합시다. 시간의 함수. 이게 시간의 함수여야 좀 더 명확하거든요. 어떤 신호라는 건 이제 시간의 함수로서 우리가 그 신호를 이렇게 액퀴지션 해서 그것을 프로세싱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메가 t 플러스 알파 플러스 c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이런 형태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 a 사인 2파이 f의 t의 플러스 알파 플러스 c예요. 사인 2파이 얼마죠? 0. 나왔어요. 사인 90도 얼마죠? 1 나왔어요. 사인 1불 얼마죠? 사인 5m 얼마죠? 대답을 못하죠. 이딴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인이든지 코사인이든지 익스포넨셜이든지의 그 변수 값은 단위가 없는 거예요. 단위가 있으면 안 돼요. 미터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정의한 적이 없거든요. 정의에 따라서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간 요것의 단위는 뭐여야 됩니까? 없어야죠. 없음이 아니라 없어야만 돼. 없어야만 돼. 단위가 없어야만 된다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거 단위가 있죠. 이거 단위가 뭐예요? 세크잖아요. 그러면 단위가 없으면 이거 단위 있어요, 없어요? 2파이 없죠. 그럼 이거 단위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F는 세크분의 1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크분의 1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헬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주파수라고요. 그러니까 F라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X로 나타날 때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으로 보면 그게 바로 주파수란 말이에요. 주파수. 거기다가 2파이를 한 거. 그러니까 이걸 주파수로 그러고 이거는 각 주파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각 주파수지만 이거 생략하고 그냥 주파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메가 자체를. 그러니까 2파이만큼 곱해져서 레디안 값으로 나타낸 것을 각 주파수라고 함이 마땅한데
그냥 늘 오메가를 쓰기 때문에 그냥 주파수라고 써도 무방하다. 뭐 그렇게 알아줘도 좋아요. 그러나 오메가는 2파이 F라는 것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그런 의미인데, 그럼 이제 가봅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그러면 이제 저기 나오는 대로 오메가 매그니튜드를 좀 생략합시다. 뭐 우리는 어차피 저거 양수로만 당분간 사용할 테니까 오메가 P는 2파이, 즉 2파이 FP는 2파이래요. 그러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P가 뭐예요? P가 F분의 1이죠. 당연하죠. P는 뭐예요? P는 피리어드니까 세크. 이거는요, 세크분의 1분의 1. 그랬으니까 세크. 그잖아요. 피리어드하고 주파수하고는 역수관계예요. 역수관계이고, 거기서 이제 수학적으로만 이렇게 보면, 이야, 이거 어렵겠다. 주기를 오메가분의 2파이, 뭐, 이렇게 가니까 어려운데,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건 너무나 이렇게 가니까 쉬운데, 오메가라고 놓으니까, 피리어드가 뭘까? 그래서 P는 오메가분의 2파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보이죠? 오메가분의 2파이 이래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P는 F분의 1. 근데 F분의 1인데, F분의 1, F를 쓰기보다는 우리는 오메가를 쓰니까, 오메가 쓴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F분의 1인데, 여기도 2파이를 곱해주고, 여기도 2파이를 곱해준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돼? 2파이 F니까 오메가고 여기가 2파이 이렇게 남는 것뿐이 없는 것이지, 굉장히 뭐 어렵거나 고차원적이거나 그딴 거 없어요. 그냥 P는 F분의 1이에요. P는 F분의 1인데 오메가로 쓰게 되면 P는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된다. 분모 분자에 2파이를 곱해줘서 나온 것이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다시 갑니다. 1번에 보면 Y가 A 사인 오메가 X로 다시 돌아왔어요. 플러스 알파에 플러스 C다. 그러면 거기 나온 대로 주기가 뭐라고요? 여기 나오는 오메가분의 2파이. 아니 한 번 그 다음은 암기를 해야 돼요. 오메가분의 2파이. 최대 크기 얼마예요? A의 매그니튜드 플러스 C. 최소 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A의 매그니튜드 플러스 C. 그거죠.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예요. 코사인이라고 뭐 달라질 거 없어요.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y 이퀄 a 코사인 오메가 x 플러스 알파에 플러스 c.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죠. 차이 나는 건 없죠. 주기 얼마요? 오메가의 매그니튜드 분의 2파이. 최대값 a의 매그니튜드 플러스 c. 최소값 마이너스 a의 매그니튜드 플러스 c. 그렇게 된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탄젠트만 좀 생각하면 되겠죠. 왜요? 탄젠트의 주기는 다르니까. 그래서 그것만 이제 눈여겨 보든지 아니면 따로 생각하든지. 그리고 사실은 탄젠트는 따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나온 것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y는 a 탄젠트 오메가 x 플러스 알파 플러스 c라고 한다면 이것의 오메가분의 2파인데 거기에서부터 오메가분의 파이로 간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여기다 매그니튜드가 있는 것만 좀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되고, 최대값, 최소값은요? 없죠. 탄젠트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또 무한대까지 값이 있으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없다. 그렇게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9.3절에서는 이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결국 여러분이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고 익숙해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고 뭐 이러면서 오면 돼요. 자, 9.3.5 example
9.3.5 함수 y 이퀄 3 sin x 플러스 9 나누기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 그리고 x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뭐 범위가 그러네. 그러면 이제 풀이에 의하면 뭐 복잡하게도 나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것을 보면서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4분면 어디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갔다가 x만큼 증가해요. 어디요? 4,4분면이에요. 4,4분면. 4,4분면이면 코사인이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플러스 이제 해결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플러스로 해결이 됐고 2분의 파이만큼 회전하는 거라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되는 것이니까 사인 이렇게 되고 사인 x 플러스 2 이렇게 됐잖아요. 사인 x 플러스 2에 3 사인 x 플러스 9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 별것도 아니죠. 별것도 아니라는 것은 사인 x 플러스 2에 여기는 3에 사인 x 플러스 2하고도 6하고도 3이 더 있다. 이런 것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3 플러스 사인 x 플러스 2분의 3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인 x라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잖아요. 그럼 뭐 뻔하지요. 그러니까 y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when 사인 x가 마이너스 1일 때 구해보면 알죠. 그러니까 요런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분의 1이다 이랬으니까 뭐 그것에 관계되는 값이 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자고요. 뭐 중간값도 한번 넣어보든지. 그러면 sin x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하면 y는 3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6이네요. 그죠? 6. 그럼 두 번째 sin x가 1일 때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값을 감소시키면 이 전체 값은 증가가 되는 거고요. 분모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경우라고 하면 3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3이니까 3. 그러니까 이게 맥시,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일 수 있는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신이 있느냐 했을 때 그 확신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 있어요. 이게 4네요. 4. 그리고 이제 뭘 볼 수 있냐 하면 요 sin x라는 것에 의해서 요것에 의해서 결국 분모에 들어가 있지만 이게 sin x의 제곱이라든지 3승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선형이라고 그래요. 선형이라면 그게 전세가 역선된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값이 된다든지 그런 법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 이렇게 돼 버렸죠. 논리적으로 빈약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최대값, 최소값. 그래서 y를 표시하자면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죠.
다른 방법이 없죠. 저게 선형이기 때문에 sin x 플러스 2가 선형이기 때문에 역전이 된다든지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 이제 분모였기 때문에 최소일 때 최대, 최대일 때 최소 이런 걸로만 나타나지. 별로 그렇게 재밌는 문제도 아니고 어렵지도 않았는데 뭐 하여튼간 여러분이 관심이 있었으니까 풀어봤습니다. 또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 그런 데는 사실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뭐 우리가 뭐 최대값, 최소값 그거는 뭐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의 어떤 그 성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얘기하자면 저런 게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몇사분면에 있게. 예? 그러면 몇사분면에 있으면 뭐가 플러스게 이런 거예요. 얼싸안고 해서 코사인만 플러스다. 이런 것들. 우선 사인 제곱 x 이제 x로 갑시다. 코사인 제곱 x는 1이다 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고요. 세타로 할까요? 세타로 합시다. 세타로 해서 이 경우에 사인 시타는 r분의 y 그리고 코사인 시타는 r분의 x이기 때문에 증명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증명하는 거는 r분의 y의 제곱 플러스 r분의 x의 제곱은 r제곱분의 y제곱 플러스 x제곱인데 r제곱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이제 증명이 됐어요. 두 번째 이제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줍시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는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앞에 건 뭐예요?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이것도 많이 쓰이는 공식일 수 있으니까요. 이거 뭐라고 그랬죠? 코사인 세타분의 1이요? 세크요. 코의 역수관계는 세크예요. 코세크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코사이니까 세크 제곱 세타 이렇게 된 것이죠. 또 이것을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주면 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니까 1 플러스 저거 뭐죠?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이거는요 코세크 제곱 세타 이렇게 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 정리를 했냐면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정리를 했더랬어요. 기억이 납니까?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1이 있고 탄젠트 세타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요? 잘 보고 해야 되는 탄 1 이게 세크 제곱 세타니까 여기가 코사인 제곱 세타 탄 사인 제곱 세타 여기가 코탄젠트 제곱 세타 여기가 코세크 제곱 세타
이거 외울 때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순서를 어떻게 외우느냐. 그래서 탄사코가 머릿속에 있네요. 탄사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이 코사인 제곱 세타는 이게 1 이런 의미고,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세크 제곱 세타. 여기 보이죠? 기억이 3개란 말이에요. 기억이. 여기도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세크 제곱 세타. 기억이 3개 있어서 이걸 이제 예전부터, 이거 뭐 중학교 때 쓰던 방식이죠. 중학교 때부터 다이아몬드 속에 3개의 기억이 있어서 요 관계식, 요 관계식을 표현하는 식으로 그렇게 외웠던 적이 있는데, 이걸 뭐 기억하든지 아니면 이것만 기억해서 양변에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주고 또는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줘도 무방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를 한번 봅시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뭐 좀 이게 2분의 루트 3이고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그리세요.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세타인데 2분의 루트 3, 1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둘 다 플러스야. 그러면 1사분면. 그럼 그 다음엔 다 해결된 거죠. 뭘 알고 싶어요? 탄젠트 세타요? 뭐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탄젠트 세타는 루트 3, 1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다. 뭐 이렇게 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코탄젠트 세타요? 세크 세타요? 코세크 세타요? 뭐 아무것도. 그러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얼싸안고에 해당되는 몇 사분면인가 그것만 명확히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처럼 둘 다 플러스다라고 주어졌지만 두 번째 문제에서는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게 몇 사분면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1사분면일 수도 있고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그러나 어쨌든지 그려요. 이렇게 그리기를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면 2분의 1이면 여긴 당연히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뭐 물었을까요? 코사인 세타요? 뭐라고 답할까요? 코사인 세타는 1사분면에서는 플러스지만 2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다니까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지요. 이거 계속해서 사용해야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직각삼각형 사용하는 거 좋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거기다가 뭐만 하나 주의하면 되느냐? 몇 사분면이냐? 그것만 주의하면 된다고요. 가능성은 항상 열려져 있다면 1사분면, 2사분면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 저것처럼 결정이 돼 있다면 그것만 사용하면 될 테고. 자, 세 번째 문제가 이게 그 9.2점 2절에 있는 것인데 세 번째 문제가 탄젠트 세타로 나오네.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일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가능성이 뭔가요?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면 얼른 여러분은 이런 거 체크하는 거예요. 1사분면일 수도 있고 얼싸 아니니까 3사분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미스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삼각비가 아니라 삼각함수란 말이에요.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이랬을 때 그냥 그려요. 탄젠트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1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러면 세타가 1이 있고 루트 3이 있다면 여긴 2니까 뭐 물었어요? 코사인 세타요? 코사인 세타는 당연히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그리는 그거 못 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1, 2,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것이 3, 4, 5가 있고 3, 4, 5 있죠? 3, 4, 5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12, 1, 13 있고 아닌가? 12, 5 12, 5, 13 이겠죠? 169, 144, 5, 25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직각삼각형에 대한 그 관계를 알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 테고 공학적으로 접근하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결국은 요령은 뭐냐 하면 얼싸안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싸안고에 입각해서 뭐 회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주어진 사인, 코사인 또는 또 다른 값에서 또 다른 삼각함수를 구한다든지 하는 것에 그 요령은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심플하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책에서처럼 좀 복잡하게 접근한다 그러면 또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4사분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를 먼저 해결하고 그걸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합니다.